안녕하세요. 지혜담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통계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응급실 방문 원인 중 3위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식중독의 60% 이상이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생선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온 생선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65세 이후에 드셔야 할 생선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에 실려간 식중독 사고 중 무려 68%가 생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집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드신 생선들이었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사고들이 건강을 위해 먹은 생선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는 등푸른 생선,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흰살 생선, 오메가-3가 많다는 연어까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건강한 삶의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건 건강하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더 아프게 된 분들이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영순 어머님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참치 샐러드를 드셨는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65세가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간의 해독 능력이 40% 이상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제는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둘째, 신장의 역과 기능도 30% 이상 약해집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은 그대로인데 처리 능력은 줄어드니까 독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같은 균에 노출되어도 젊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65세 이후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생선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는 계속 쌓이고 균은 더 쉽게 번식하고 염증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결국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생선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은 바다와 강이 오염되면서 생선 몸속에 쌓입니다. 특히 큰 생선일수록, 오래 산 생선일수록 더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기생충도 문제입니다.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같은 기생충들은 열에도 잘 죽지 않고 한번 몸에 들어오면 수년간 우리를 괴롭힙니다.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은 양식 생선의 문제예요. 빨리 크게 키우려고 쓰는 화학물질들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죠. 보존료와 첨가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훈제나 가공 생선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젊고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65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독소도 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지혜담음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먼저 경고하고 싶은 생선이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가 왜 문제예요? 단백질도 많고 오메가-3도 풍부하다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문제는 바로 수은 때문입니다. 참치는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 작은 물고기들이 먹은 수은이 참치 몸에 고스란히 쌓이는 거죠.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데 참치 1kg에는 보통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해도 될 수은의 3-4배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참치캔이 더 위험해요. 캔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BPA라는 환경호르몬 때문이죠. 이 BPA는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당뇨병,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건강을 위해 매일 참치캔 하나씩을 6개월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5배를 넘었습니다. 다행히 참치 섭취를 중단하고 해독 치료를 받으신 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렸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민물고기입니다.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보신 음식으로 인기가 높지만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민물고기의 첫 번째 위험은 기생충입니다. 간디스토마, 장디스토마 같은 기생충들이 민물에는 정말 많거든요. 이 기생충들은 100도에서도 몇 분간 살아남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최순덕 어머님은 가물치 매운탕을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심한 폭통과 황달 증상이 나타났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간에 기생충 알이 수십 개나 발견됐습니다. 치료는 가능했지만 간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두 번째 위험은 환경오염입니다. 우리나라 강과 호수는 생활하수, 농약, 공장 폐수로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민물고기들은 이런 오염된 물에서 자라면서 납,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을 몸에 축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은 세균 감염입니다. 민물은 바닷물보다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려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같은 병원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생선은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 자체는 좋은 생선이에요. 문제는 양식이라는 환경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 병이 자주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설파제 같은 항생제들이 우럭 살 속에 남아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내에 좋은 균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설사나 폭통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항생제 내성균 문제예요. 항생제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 몸의 균들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 정말 병이 생겼을 때 항생제가 듣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양식 우럭을 자주 드시던 어르신들이 폐렴에 걸렸는데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했고 치료 기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양식 우럭의 또 다른 문제는 성장 촉진제입니다. 빨리 크게 키우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 몸의 내분 비계를 교란시켜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호르몬 균형이 중요한데 이런 화학물질들이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사료도 문제가 됩니다. 자연에서 자라는 생선들은 바다의 다양한 미생물과 작은 생선들을 먹고 자라는데 양식 우럭은 색소, 방부제,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인공사료만 먹고 자라거든요. 이런 화학 성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수입산 양식 우럭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양식장에서는 금지된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수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국내산 자연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생선은 많은 분들이 고급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는 훈제 연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9세 이정의 어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훈제 연어를 드셨어요. TV에서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해서 시작하신 건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만 12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훈제 연어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을 사용하거든요. 백지당 나트륨 함량이 1200mg 이상인데 이건 하루 권장량의 60%에 해당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65세 이후에는 이런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압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질산염이라는 보존료예요. 훈제 연어의 분홍색을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 이게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이에요.
세 번째는 다완방향족탄화수소 PAHS라는 물질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연기 속의 유해 물질이 연어 표면에 달라붙는 건데 이것도 발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이 있어요. 훈제 연어는 대부분 가열하지 않고 냉장 상태로 먹는데 이런 환경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균에 감염되면 뇌수막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65세 이후에 꼭 드셔야 할 건강한 생선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등어는 정말 훌륭한 생선이에요. 오메가-3 함량이 연어보다도 높고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부산의 80세 김병수 어르신은 5년째 주 3회 고등어를 드시고 계시는데 또래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으세요. 최근 치매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으셨고요. 고등어의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고등어를 주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0%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고등어의 EPA는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고등어의 또 다른 장점은 수은 함량이 낮다는 거예요. 참치처럼 큰 생선이 아니라서 중금속 농축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꾸준히 드시기에 부담이 없죠. 고등어를 드실 때는 구이가 가장 좋아요. 센 불에서 겉만 태우지 마시고 중불에서 천천히 속까지 익혀주세요. 조림으로 하실 때는 물을 많이 넣으시면 고등어의 비린내도 없애고 무의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갈치는 흰살 생선 중에서도 특히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이에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갈치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특히 라이신,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근감소증이 큰 문제인데 갈치가 이를 예방하는 데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갈치에는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셀레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춰주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갈치는 비타민 D도 풍부해요. 65세 이후에는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비타민 D 부족이 흔한데 갈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치 조림을 만드실 때는 생강과 마늘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갈치의 비린내도 없애고 소화도 더 잘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갈치는 살이 부드러워서 너무 오래 끓이면 부서지니까 중불에서 15분 정도만 졸이시면 돼요. 조기는 칼슘과 인이 정말 풍부한 생선이에요. 65세 이후 가장 중요한 건 골다공증 예방인데 조기가 딱 맞는 음식이죠. 조기 백지에는 칼슘이 약 250mg, 인이 20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같은 양의 우유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특히 조기의 칼슘은 흡수율이 높아서 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광주의 75세 박순자 어머님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 매주 조기를 2-3마리씩 드셨어요.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15% 개선되어서 의사도 놀라셨다고 해요. 조기에는 콜라겐도 풍부해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데 조기의 콜라겐이 이를 보충해줍니다. 실제로 무릎이 아프시던 분들이 조기를 꾸준히 드신 후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많아요. 조기는 크기가 작아서 조리하기도 쉽고 가시도 굵어서 드시기 편해요. 특히 소화도 잘 돼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조기구이를 할 때는 소금을 살짝만 뿌리고 구워주세요. 너무 많이 간을 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조기조림을 만들 때는 된장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나고 이소플라본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자미에는 타우린이 풍부해요. 타우린은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가자미 백지에는 타우린이 약 150mg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3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타우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대전의 71세 최영수 어르신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가자미를 주 2회씩 드시기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가자미는 기름기가 거의 없어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백지당 지방 함량이 1g 미만이라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가자미는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자미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간세포 재생을 돕고 지방간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가자미는 찜으로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양파, 당근, 버섯과 함께 찜기에서 15분 정도 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자미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간은 간장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생선이 있어요. 바로 꽁치입니다. 꽁치는 비타민 D가 정말 풍부한 생선이에요. 백지당 비타민 D 함량이 1000IU 이상인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200%가 넘는 양이에요. 65세 이후에는 햇빛 노출이 부족해서 비타민 D 결핍이 흔한데 꽁치 한 마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꽁치의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꽁치를 드시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돼요. 꽁치에는 비타민 B12도 풍부해요. 이 비타민은 신경 기능을 정상화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해요. 65세 이후에는 비타민 B12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꽁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회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생선회가 정말 위험합니다. 기생충이나 세균 감염 위험이 너무 커요. 생선을 구울 때는 중심 온도가 63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익히세요. 두께 2cm 정도의 생선이라면 한 면당 최소 5-7분은 구워야 해요. 생선 속이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젓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살이 하얗게 변하고 쉽게 부서지면 제대로 익은 거예요. 생선찜을 할 때는 물이 끓은 후 최소 15분 이상은 쪄야 해요. 큰 생선일수록 더 오래 쪄야 하고요. 생선탕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로 끓기 시작한 후 15-20분은 더 끓여주세요. 생선의 독소와 중금속은 대부분 내장에 몰려 있어요. 특히 간, 아가미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드세요. 생선 손질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피를 빼주세요. 비늘을 깨끗이 긁어내고 내장을 완전히 제거한 후 복강 안쪽의 검은 막까지 깨끗이 씻어내세요. 아가미도 반드시 제거하고 마지막에 소금물에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손질한 후에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또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길거리 좌판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생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냉동 생선을 살 때는 포장 상태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얼음 결정이 많이 맺혀 있다면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생선은 맛도 떨어지고 세균 번식 위험도 높아져요. 구입한 생선은 가급적 당일에 조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부득이하게 보관할 경우엔 냉장보다는 냉동 보관을 선택하시되 최대 3개월 이내에 드세요. 냉장 보관할 때는 랩이나 비닐봉지에 밀봉해서 보관하고 냉장고 맨 온도가 가장 낮은 아래칸에 보관하고 다른 음식과 분리해서 보관하고 2일 이내에 드세요. 냉동 보관할 때는 한 번에 먹을 양씩 소분해서 냉동하고
밀폐 용기나 냉동용 비닐봉지 사용하고 날짜를 써서 붙여두세요. 해동할 때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세요. 조리 후 남은 생선은 실온에 두지 말고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다음날 드실 때는 반드시 다시 가열해서 드셔야 해요. 재가열 없이 먹는 생선은 식중독 위험이 정말 높습니다. 재가열할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팬이나 찜기를 이용하세요. 전자레인지는 골고루 가열되지 않아서 세균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혜 담음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생선 4가지. 참치 수은 중독 위험, 특히 참치캔. 민물고기 기생충, 중금속, 세균 감염 위험. 양식 우럭 항생제, 호르몬 잔류 위험. 훈제 연어 과도한 나트륨, 발암물질 위험. 꼭 드셔야 할 생선 5가지. 고등어 뇌 건강, 기억력 개선주 3회. 갈치 소화 좋은 단백질주 2회. 조기 뼈 건강 칼슘 공급주 2회. 가자미 혈압 조절, 간 건강주 2회. 꽁치 비타민 D 보물창고 주 1회. 반드시 익혀서 먹고 내장과 피는 완전 제거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65세 이후 건강관리는 혼자 하기 어려워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녀분들께 부탁드려요. 부모님께서 참치캔을 자주 드시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장보기 할 때 좋은 생선들로 바꿔서 사드리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생선 요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식습관을 가르쳐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해요. 오늘부터라도 냉장고에 있는 생선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특히 참치캔은 정말 조심하시고 민물고기 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대신 고등어, 갈치, 조기, 가자미 같은 좋은 생선들로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의 올바른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선 건강법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이런 생선을 드세요. 이 생선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 정말 환영해요. 지혜 담음은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드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혜 담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